평생 아껴 모은 4억 원, 손녀 결혼 자금으로 줬을 뿐인데 1억 6천만 원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도와주고 벌을 받는 세상 믿기시나요?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지금 당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86세 이민호 할아버지의 실제 사례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충격의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 단 한 장의 서류로 막을 수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언제든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국세청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35년을 몸담았고 지금은 어르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돕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세무조사 900건을 직접 다뤄본 사람으로서 오늘만큼은 진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주려다 세금 문제로 가슴앓이 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세금 감시는 해마다 더 철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이동은 더욱 면밀히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이 왜 세금으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국세청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에게 안전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불필요한 세금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9세의 김지영 할머니는 병원비로 2억 원을 아들에게 보냈다가 증여세로 4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단 3일 만에 세금 부담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언제든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여러분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현명한 재산관리 방법을 배워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35년간 국세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다룬 세무조사는 90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간 자금 이동으로 인한 세금 문제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가족 간 자금 이동을 더 철저히 조사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계좌이체를 하시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시나요? 두 방법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따르면 안전하게 자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가족 자금 관리의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철저한 증빙 자료 관리 원칙. 둘째, 법적 허용 한도 활용 원칙. 셋째, 효과적인 차용증 활용 원칙. 넷째, 안전한 분산 관리 원칙. 다섯째, 명확한 목적 설정 원칙.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세무조사에서 95%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저 손자에게 매달 용돈을 준 것뿐이었는데 세무조사로 불려간 윤태호 할아버지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수원시에 사는 78세 윤태호 할아버지는 매월 손자에게 35만 원씩 용돈을 보내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증빙 자료 관리 방법을 활용해 윤태호 할아버지는 세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배우시면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세금 문제로부터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국세청 내부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 방법들은 완벽히 합법적이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세무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을 알려주면 고객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은퇴한 지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세금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법들을 공개합니다. 최근 정부가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약 85조 원의 세수가 부족했습니다. 국가 재정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끊으시면 곧 닥칠 세무조사 위험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세무공무원이 추징한 세금의 8%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세무공무원들의 의욕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 세무공무원들은 여러분의 세금 내역을 더 세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81세 이영숙 할머니는 딸에게 보낸 2,500만 원이 세무당국에 발각되어 증여세 5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마음이 왜 세금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우리는 이 법과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보고 들은 경험으로는 앞으로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소중한 재산을 현명하게 지키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지만 국민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최소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법 이상의 세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걱정으로 무거웠던 여러분의 어깨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 봅시다.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현금 감시 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하면 금융정보분석권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이런 현금 감시만으로 1조 8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가 계좌이체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좌이체보다 현금 거래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안전하다고요?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직접 판단하여 보고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3번 반복되자 바로 의심 거래로 보고됐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거래가 누군가의 포상금으로 전환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무조건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3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매일 900만 원씩 3일 연속 출금하다가 의심 거래로 보고되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999만 원씩 여러 달에 걸쳐 입출금하는 패턴도 의심 거래로 보고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현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일 은행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 보고되지만 다른 은행 간에는 정보가 즉시 공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행에서 800만 원, 하나은행에서 800만 원을 출금하면 각각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면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현금 입출금을 완전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일 2주 전부터 장음일 2주 후까지는 현금 거래를 피하세요. 상속이 발생한 전후에도 현금 출금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일로부터 1년 내 1억 8천만 원 이상, 2년 내에 4억 원 이상 현금 출금은 추정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일반 세무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국세청 내부의 실무 지침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언제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모두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건 국세청 내부자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는 납세자인 여러분이 이체 사유가 증여가 아님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거 7, 8년 전 거래까지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영상을 끄면 당신의 소중한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중단하시면 가족 간 자금 이동에서 심각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녀 신혼집 구매 자금 지원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여 신고 없이 지원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매월 고액을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생활비 범위를 초과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절이나 생일마다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매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송금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명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고액을 입금하는 것은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계좌의 고액 입금은 세무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주택 취득 전후에도 계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계약일 2주 전부터 장음일 2주 후까지의 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6세 박미영 할머니는 손자의 결혼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증여세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철저한 증빙 자료 관리입니다. 모든 이체 시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세요. 4월 이자 상환, 병원비 정산, 학원비 지원 등 명확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거래 목적과 내용이 담긴 대화를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용증과 상환 내역서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체 메모가 찍힌 통장 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증빙 자료 관리는 세무조사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이제 증여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님께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더 엄격해서 2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형제자매나 다른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5천만 원 공제 후 남은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신고 시에는 전체 금액의 20% 가산세까지 추가되니 절대 주의하세요. 광주 서구에 사는 80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증여했다가 신고를 잊어 가산세를 포함해 1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 증여 전략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 31살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일찍 증여한 돈이 연 5% 수익률만 가정해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쯤 2억 원 이상으로 자산이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잘 모르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시작됩니다. 즉, 2015년에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25년에는 다시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하면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자녀에게 증여하면 총 1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다음 세대에게 세금 걱정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억 원의 증여세를 절약하고 계십니다. 고액 자금 지원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해도 수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지금 영상을 끊으시면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나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금액은 반드시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면 꼭 금 1억 원 정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4.6%에서 6%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은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환 계획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025년 5월부터 매월 10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 상환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양측의 서명과 날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본과 사본으로 나눠 각자 보관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77세 홍정숙 할머니는 딸에게 2억 8천만 원을 이체한 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성된 차용증과 정기적인 이자 납부 증명을 통해 세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차용증은 정말 강력한 세금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2억 1천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각각 2억 1천만 원씩 차용 시 총 4억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 모두 활용한다면 최대 8억 원 이상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금 분할 상환으로 차용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는 증거를 남기세요. 모든 이체 시 구체적 용도를 메모에 명시하고 카카오톡으로 거래 목적과 내용이 담긴 대화도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차용증과 상환 내역서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고 은행 거래 내역서도 이체 메모가 찍힌 채로 출력하여 보관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탄탄한 방어막이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은 가족 간 자금 이동에서 가장 안전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방법을 잘못 활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 등록금을 지원할 때는 절대 자녀 계좌로 송금하지 마세요. 반드시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병원비 역시 가족 계좌로 보내지 말고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납입 증명서를 통해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금융자산 안전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큰 금액은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출금 시 가족에게 자동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개월마다 모든 금융상품을 정기 점검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85세 김병철 할아버지는 손녀의 대학 등록금으로 3천만 원을 손녀 계좌로 이체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손녀가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낸 증명서를 제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학교 계좌로 직접 이체했다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방법은 신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탁은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특히 은행의 가족 신탁 상품을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신탁은 자산 관리와 세금 최소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 시 지분을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에 100%를 증여하지 말고 10%씩 10년에 걸쳐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장기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가족의 재정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세금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35년간 근무하며 직접 겪은 경험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국세청 내부의 실무 경험입니다. 여기서 지금 영상을 끊으시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핵심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증빙 자료 관리입니다. 차용증, 아이체 메모, 통장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분산 관리입니다. 동일 은행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거래는 피하고 증여도 10년 단위로 분산하세요. 세 번째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병원비는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세요. 네 번째로 법적 허용 한도를 정확히 활용하세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등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차용증 활용법을 숙지하세요. 2억 1천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82세 이미경 할머니는 이런 방법들을 철저히 지켜 4억 5천만 원의 자금을 가족들에게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국세청도 인정하는 완벽히 합법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세금 걱정 없는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금의 무게로 짓눌린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35년간의 국세청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의 재정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이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더 강력한 세금 방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재정 관리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